안녕하십니까. YM테크 컴퓨터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윈도우 7 프로페셔널 에디션에 대한 설치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업로드될 YM테크 USB 9.0 설치 이미지를 이제 조만간에 올릴 건데요. 지금 여기 블로그 주소 40으로 끝나는 주소로 가시면 9.0 배포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9.0 버전 같은 경우는 기존 8.8 버전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이미지를 나눴고요. 보시면 10가지 이미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7 쪽 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프로페셔널 에디션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더 추가를 했고요. 지금 설치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설치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에 업로드 배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커스텀 작업한 기준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이 컴퓨터는 ASUS 터프 게이밍 Z490 플러스 메인보드에 인텔 i5 10세대 제가 이제 테스트할 때 사용한 장비인데요. 이 장비에 윈도우 7 엔터프라이즈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치 관리자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장치, 이제 이더넷 컨트롤러는 내장 랜카드, 인텔 거 내장 랜카드 인식이 안 되는 랜카드라서 USB 형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리얼텍 칩셋을 사용하는 USB 랜 카드를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저 USB 랜 카드를 통해서 인터넷이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에 그대로 9.0 버전 설치 이미지를 이용해서 윈도우 7 프로페셔널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바이오스 세팅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부팅이 되면 키보드에 델 키를 딱딱딱딱 연속으로 연타를 주셔서 입력을 하시면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들어왔죠. F7번을 눌러서 고급 모드로 바꾸시고요. 엑시트 항목에 가시면 기본값으로 불러올 수 있는 로드 옵티마이즈드 디폴트라는 항목이 메인보드마다 다 있습니다. 바이오스마다. OK를 눌러서 기본값으로 로딩을 해주시고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은 뭐 설치할 변경할 게 없고요. 부트 항목에 가셔서 CSM Compatibility Support 모듈이라고 이제 호환성 지원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항목이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이네이블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Secure Boot 항목은 이제 OS를 선택하는 항목인데 MSI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즈 10 뭐 WHQL 뭐 그런 항목으로 이름이 좀 다르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Other OS로 이제 UEFI 모드를 하시면 안 되고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Other OS로 Secure Boot, 부트 모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부트 컨피그레이션 항목이 있는데 요 항목 중에서 다른 항목은 변경을 안 시켜도 되고요. 패스트 부트 빠른 부팅 모드만 디세이블 시켜주시고 다른 항목은 크게 뭐 바꿀 건 없고요. 그대로 나가시고 부트 옵션 샵1 이거는 이제 부트 메뉴를 선택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편의상 USB 파티션 1을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USB로 부팅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그대로 놔주셔도 되고요. 나머지 항목은 바꿀 게 없고요. ASUS 메인보드는 요 부트 항목에서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엑시트 눌러서 저장하시고 재부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USB로 부팅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뜨죠. 지금 9.0.iso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 윈도우 10과 윈도우 7을 다 설치할 수 있는 이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UEFI 모드에서는 이렇게 BCD 부트 매니저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7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7으로 이동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네, 설치 프로그램이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USB 안에 있는 install.wim 파일을 검색해서 불러오는 명령어가 실행되고요.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됐고요. 다음 클릭하시고 이 항목은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윈도우 7 엔터프라이즈와 프로페셔널 에디션이 두 개의 인덱스로 된 파일들을 하나로 합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의 인덱스가 보이게 됩니다. 인덱스마다 확인하시면
첫 번째 앞에 이제 300에서 500 요거는 이제 최신 메인보드 300, 500 메인보드 시리즈와 최신 CPU를 사용하는 거에 이제 설치하는 윈도우 엔터테인먼트 윈도우 7 엔터프라이즈 버전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고요. 요거는 7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7을 지원하는 구형 PC에 설치하는 모드고요. 밑에는 또 프로페셔널 에디션 최신 컴퓨터 이거는 이제 구형 컴퓨터. 지금은 프로페셔널 최신 컴퓨터에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이 항목을 세 번째 항목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동의함 체크하시고 다음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한번 설치를 한 SSD이기 때문에 디스크 초기화를 해야 되거든요. 선택하시고 삭제를 누르신 다음에 확인, 두 번째 삭제, 확인, 세 번째도 삭제, 확인. 지금 여기에 장착된 M.2 리뷰안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M.2 SSD 256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하나만 설치하실 거면 이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반 나눠서 윈도우 7을 한 100기가 정도 잡고 나머지를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앞에를 지우고 100기가를 잡고 확인을 누르시면 UEFI 부팅 파티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100기가 잡혔죠. 이 상태로 다음을 클릭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가능하면 설치 과정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 과정 중에 발견되지 않았던 부품 고장에 대한 부품 고장과 연관된 오류도 발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설치 과정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뭐 그동안 잘 쓰셨던 컴퓨터라 하더라도 뭐 SSD 자체 이제 배드 섹터라든지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 오류 등 메모리 호환성 문제 이런 것들을 설치 과정 중에 나오는 증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류가 안 나오고 잘 사용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설치 과정 중에 발생되는 증상으로 부품 고장을 추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 과정은 짧게는 10분, 사양 좋은 컴퓨터는 5분이면 이 과정을 건너뛸 거예요.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이 과정은 좀 익숙하셔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빨리 감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업데이트가 통합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설치 중 항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다시 시작. 기다리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아무것도 클릭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설치 과정이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예, 로고가 날라오죠. 예, 레디지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중 나오고 예, 설치가 이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예, 다시 두 번째 재부팅을 잠시 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설치 중에 화면이 깜빡이는 거는 그래픽 관련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은 윈도우 자체적으로 깜빡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크게 부품적인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설치 과정 중에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다시 시작이 진행되면서 설치가 이어질 겁니다. 예, 설치가 다 됐고요. 이제 사용자 이름 입력하는 프로페셔널 K라고 나오죠. 사용자 이름은 가능하시면 영문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비밀번호는 나중에 설정하셔도 되니까 우선 건너뛰기 하시고요. 제품 키를 지금 만약에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키를 넣으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건너뛰기나 다음을 클릭하시고 나중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권장 설정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딱히 이제 윈도우 7은 자동 업데이트는 안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확인 클릭하시고요. 시간도 맞으면 다음 클릭하시고, 이 과정에서 윈도우 7은 USB가 인식이 되면 이렇게 이지 드라이브, 내장된 이지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냥 이거는 기다려 주시면 자동으로 주변 장치를 검색을 해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오프라인 모드로 인터넷이 안 돼도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엔터프라이즈하고 좀 틀린데요. 오디오 드라이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게 돼 있어요. 보안 경고인데 이거는 당연히 드라이버가 이제 개조된 드라이버 때문에 뜨는 거라서 그냥 소프트웨어 설치합니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끝나면 자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바탕화면 준비 중 요 단계에서 약간 1, 2분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동그라미 돌아가는 녹색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시면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1, 2분 정도, 이제 컴퓨터 상태에 따라서 2, 3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렇게 고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립해서 테스트하는 컴퓨터도 약간 시간이 지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하신 분들은 빨리 감기 하셔도 되고요. 예, 이제 설치가 마무리되고 내장된 OEM 스크립트, 자동 설치 스크립트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마무리를 위해서는 두 번 정도 재부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창이 뜨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지금 다시 시작, 나중에 다시 시작 요만한 창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안 뜨고 이 창이 바로 뜨면 그냥 그대로 엔터를 쳐주시면 되고요. 예, 설치가 완료됐고,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윈도우 업데이트를 커스텀 작업할 때 하니까 엣지 브라우저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강제로 추가시킨 건 아니고요.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된 거니까 수락 및 시작 클릭하시고요.
확인 누르시고 로그인하지 않고 계속하기 클릭하시면 엣지 설정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여기는 Z490이 인텔 칩셋이 윈도우 7에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시작 한번 해주시고요. 예, 다시 시작을 하시면 이제 모든 설치 스크립트가 완료가 되고 해상도는 보기 좋게 바꾸시고,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래픽 드라이버, 이제 확장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표준 모드 그래픽 카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랜 카드는 지금 일시적으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요. 내 컴퓨터도 열어보시면 이렇게 설치 USB가 보이는데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이 설치 USB가 안 보일 때는 USB를 뺐다가 다시 꽂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USB 랜 카드도 이렇게 뺐다 꽂으면 이제 아까 이지 드라이브로 잡힌 게 뜨고요. 여기서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주시면 USB 랜 카드, 무선 랜 카드도 가능하시고 유선 랜 카드도 가능하신데, 제 블로그에 이제 소개해 드렸듯이 무선 랜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와이파이 상태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끊김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지금 윈도우 7 설치하시는 분들이 서든어택 게임 때문에 설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속도에 인터넷 상태에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선 USB 랜 카드로 구입을 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이렇게 지원 안 되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칩셋은 반드시 리얼텍 칩셋이 들어간 USB 랜 카드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점 블로그에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인터넷이 연결되면 네트워크 상태 위치를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뭐 공용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취소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키면 인터넷이 되죠. 제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로 들어오면 이렇게 9.0에 대한 배포 계획 나오고 있죠. 확인하시고 내용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보시면 모든 컴퓨터가 새로 설치하시는 과정에서 이지 드라이브라는 이제 장치 드라이브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자동으로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지만 가능하면 최신 버전 이제 메인보드 칩셋 드라이버는 한번 깔아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버라는 폴더에 3DP 칩 툴과 이제 넷 툴 두 개를 들어놨고요.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계열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제 최근 거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이제 윈도우 7 전용 최신 버전을 올려놨고요. 3DP 칩을 실행하셔서 메인보드 항목 클릭하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찾아요. 이 툴이 찾아서 적절한 칩셋 드라이버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인터넷 설정은 다운로드, 저장, 칩셋 됐고, 사운드 카드, 내장된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 이것도 받아주시고,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제 두 개가 있는 드라이버 칩셋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이것도 같이 눌러서 받아주시고요. 이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내장 랜카드가 드라이버를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칩셋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내장 그래픽 카드 한번 눌러볼까요?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는 드라이버 없다고 뜨죠. 지원을 안 해요. CPU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받았다 치고 칩셋은 반디집 툴이 깔려있기 때문에 압축 푸시고, 대부분 메인보드 칩셋 드라이버는 윈도우 10도 같이 쓰는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3DP가 알아서 받아주는 거를 자동으로 설치하시고, AMD CPU를 사용하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 칩셋 드라이버를 꼭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류가 뜨긴 했는데 다른 이 제품만 오류가 뜨는 거지, 다른 기계 다른 메인보드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HDMI 사운드 드라이버는 그래픽 드라이버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따로 설치를 해주면 뭐 그렇게 나쁠 건 없기 때문에 HDMI 오디오 드라이버도 설치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드라이버도 설치를 해주신 상태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정품 인증은 사용하시고 괜찮다 하시면 블로그에 설명드린 것처럼 라이센스를 블로그에 보시면, 이게 좀 가장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맨 마지막에 FAQ로 가시면 정품 인증에 대한 내용, 구입할 수 있는 링크도 제가 넣어놨으니까 정품의 키, 인증 키를 꼭 구입하셔서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스템 보에 가셔서 구성 탭을 클릭하시고 여유롭게 한 10기가 정도 잡아 놓으시고 현재 설정값 만들기를 한번 하시는 게 나중에 오류가 났을 때 이제 복원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인터넷 설정이 좀 중요하신데, 인터넷 설정도 인터넷 옵션에 가셔서 이 항목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 설정 부분은 이제 이 부분들은 완료 스크립트, OEM 스크립트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팝업 차단 해제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쭉 한번 확인하시고, 고급 쪽에 가시면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필터 이거를 해놓으시는 게 좋긴 하지만 좀 많이 번거롭게 만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걸 해제하고 쓰거든요. 이렇게 세팅하시면 인터넷 설정도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만 깔았지만, 윈도우 7만 깔았지만 10까지 추가해서 듀얼로 설치하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나머지 공간 여기를 포맷을 하셔서 드라이브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USB가 D로 돼 있고 이제 추가한 파티션이 2로 뜨잖아요. 이러면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브 레터를 변경을 하시고 알아보기 쉽게 윈도우 10 부분도 D 드라이브로 인식을 시켜 주시고, 그러면 컴퓨터에 이렇게 나오죠. 얘는 윈도우 7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좋은 이유가 제가 다시 시작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대로 7 설치가 끝나고 10을 듀얼 부팅 설치 모드로 하시기 위해서 10을 추가로 설치하신다 그럴 때는 F8번 이제 부트 메뉴 키를 누르셔도 되고, 이제 델리트 키를 눌러서 바이오스에서 부트 옵션 샵 1을 USB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티션 1 선택하셔서 윈도우 10 쪽으로 들어가시면 윈도우 10 설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install.wim 파일을 USB에서 찾아서 불러오게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프로하고 홈 두 가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라이선스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홈 버전 진행할게요. 동의함 체크 다음 사용자 지정을 하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영역이 윈도우 10이라고 이 부분에서 구분하기 쉽게 그렇게 내 컴퓨터에 이름을 주는 겁니다. 윈도우 10 136개가 남았죠. 여기서 뭐 포맷을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윈도우 7에서 포맷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을 진행하시고요. 영상이 좀 길어지겠지만 윈도우 10까지 한번 추가해서 듀얼 부팅 만드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설치 시간은 사용하시는 USB, 설치 USB의 이제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물론 이제 컴퓨터 설치하는 컴퓨터에 있는 SSD, 그 부품 사양하고도 연관이 있고, 뭐 CPU 메인보드 이런 쪽하고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설치를 해본 경험으로 따지면, 고사양 부품 같은 경우는 부품 조합으로 된 컴퓨터는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견적 나오는 컴퓨터는 이 과정이 5분이면 넘어가는 걸 봤어요. 엄청 빠르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USB도 좋은 걸 써야 되고요. 설치 과정 중에서 뭐 멈춘다거나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데 특정 퍼센트 단계에서 블루 스크린이 뜬다거나 멈춘다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시면 그런 부분은 대부분 설치 파일이 USB에 복사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SSD가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 퍼센트 뭐 예를 들어서 80%에서만 딱 멈춘다 그러면은 USB를 바꿔 가지고 설치 USB를 새로 만들어서 한번 설치를 해 보시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설치했을 때도 똑같이 80%에서 멈춘다 그럴 경우는 USB를 바꿔 보시고, USB를 바꿔도 똑같이 80%대에서 멈춘다 그러면은 이제 SSD 설치를 하는 SSD를 바꿔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정 과정에서 블루 스크린이 뜬다 그럴 경우에는 메모리 쪽 부품이 고장이 나도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왜냐면 메모리 영역이 예를 들어서 1에서 5까지가 메모리 영역이라 치면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그 메모리를 1에서 3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거든요. CPU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근데 설치라든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 안 쓰던 영역 4나 5 영역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메모리라든가 해당 CPU 쪽 그런 쪽 부품이 우선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듀얼 부팅이 완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뜨는 거고요. 윈도우 10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10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격으로 윈도우를 설치하면서 발생되는 좀 애매한 경우긴 한데요. 우선은 뭐 설치 과정 중에 부품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99% 정도 뭐 설치를 험하게 한다거나 뭐 강제 종료를 엄청 뭐 여러 번 한다거나 그러면 뭐 SSD라든가 이제 컴퓨터 쪽에 무리가 가겠지만 단순히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으로 인해서 멀쩡하던 부품이 망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들으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반면에 부품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설치 과정 중에 그 안 좋은 상태가 발견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는 뭐 고스트라든가 이런 이미지로 윈셋업이라는 그런 이미지 툴로 강제로 이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설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치 USB를 가지고 이런 설치 과정을 진행을 해서 설치를 하시는 게 부품에 대한 테스트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좋다고, 이렇게 USB로 설치하는 방식이 뭐 클린 부팅, 뭐 클린 설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가장 좋은 설치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0초 되면 지나가지만 마우스 움직임 없어지죠. 다시 윈도우 7 들어가서 윈도우 10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을 다시 들어가고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과정에서 이지 드라이브라는 장치 드라이버 설치 툴이 진행이 백그라운드에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항목에서 약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은 안 보이지만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있다는 게, 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 화면이 좀 작아지는 이제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좀 보고 계시면 아마 해상도가 잡히면서 글씨가 좀 작아지는, 깜빡이면서 작아질 거예요. 내장 그래픽, 인텔 내장 그래픽 HD630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CPU에서 통제를 하고 있죠. 윈도우 10은 그 장치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도 설치가 될 겁니다. 지금 깜빡이면서 화면이 좀 작아졌죠. 이 과정에서 이제 내장 그래픽, 인텔 내장 그래픽이 잡힌 거고요. 외장 그래픽이나 확장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잡히고요. 설치 마무리 단계죠. 얘 누르시고, 여기서도 그냥 얘 누르시고, 키보드는 건너뛰기. 네트워크는 홈 에디션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홈 에디션 같은 경우는 랜카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사용자 이름을 임의로 설치를 입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이제 계정 추가하는 과정인데, 보시면은 온라인 계정, MS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만 넣게 돼 있죠. 이 단계에서 프로는 넘어갈 수가 있지만 홈 에디션은 본체에 있는 랜 케이블을, 저는 지금 확인이 어려워서 랜 케이블을 빼고 뒤로 가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사용자 이름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건너뛰시고, 이 단계부터는 뭐 위쪽 내용을 선택을 하시고, 뭐 아니오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시 내장 랜 카드를 연결을 하시고, 화면이 너무 밝으니까 좀 조절을 해 드릴게요.
네, 이제 일시적인 오류가 나는 건데 다시도 한번 해볼게요. 예, 넘어가죠. 다시 됐죠. 이제 그런 일시적인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시작하셔도 다시 실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런 오류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서 이제 설치 마무리 작업이 진행이 되는 단계거든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네, 다 됐고요. 지금 윈도우 10 같은 경우도 뭐가 많이 뜨죠. 창 닫아주시고 엣지는 설정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아수스 Z490 보드에 아우라 기능 때문에 있는 툴을 자동으로 받게끔 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받으셔도 되니까 아니요 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화면 뜨죠. 여기서 이 파랑 창을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두 번 치시면 스크립트 마무리가 추가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금방 경고창 보셨듯이 다시 시작을 한 번 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가 남았습니다. 예, 이렇게 모드가 바뀌었죠. 텍스트 모드로 10 들어가시고요. 이제 설치가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시작 메뉴에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시스템 전원 및 절전 이쪽에서 추가 전원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고성능을 선택하시면 현재 컴퓨터 성능을 항상 최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균형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절전 모드가 추가가 되는 거죠.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성능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전원 단추 작동 설정에 들어가시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 클릭하시면 요 빠른 시작 켜기 이거를 끄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끄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용자 계정 쪽에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지스트리 적용해서 자동으로 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앱 설정도 제가 만든 커스텀 이미지에는 이렇게 기본 프로그램 설정을 해 놨고요. 계정 쪽에 가셔서 로그인 옵션 여기에서 이 항목은 끔으로 바꾸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보시면 프로페셔널 홈 에디션 금방 깐 그리고 21H1 버전 빌드는 190431023 얼마 전에 나온 최신 버전으로 깔린 걸 보실 수 있고요. 내장된 장치 관리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치 관리자 들어가시면 모든 드라이버가 다 잡혔죠.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장치 드라이버 자동으로 잡히고 인텔 내장 그래픽 630 이것도 잡혀 있고 인텔 i19V 그리고 USB 램까지 다 잡혀 있죠.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오피스도 인증 받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기본 툴만 다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윈도우 홈 에디션 10 홈 에디션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부트 메뉴를 이제 기본값을 정할 때 시작 버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실행으로 가셔서 이 항목에 MSCONFIG를 클릭하시고 부팅 항목에 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거를 기본값으로 부팅할지 정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 10을 많이 쓰시면 10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주시고 제한 시간을 3초에서 30초까지 가능하시니까 넉넉하게 10초 정도 해 놓으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다시 해볼까요? 아까 그 이제 윈도우 선택하는 항목에서 10초를 자동으로 카운트를 한 다음에 기본값으로 설정된 윈도우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 밑에 10초 나오죠. 10초 카운트하고 자동으로 텐으로. 이거는 이제 자주 쓰시는 윈도우 설정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겁니다. 윈도우 7으로 들어왔죠. 윈도우 7은 프로페셔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속성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실행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ms config라고 치시고 부팅 항목 가시면 시스템 구성 항목 똑같이 나오죠. 여기서도 똑같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10을 기본값 설정할 수도 있고 7을 설정할 수도 있고 같이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저 부팅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은 요 100메가 요 영역에 저장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7이든 10이든 요 영역에서 설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7에서 바꾸셔도 10에서 바꾸셔도 적용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UEFI 모드로 설치하실 때는 파티션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두 개만 쓰실 수 있고요. 윈도우 10을 최적화된 윈도우 10이 있고 순정 윈도우 10도 같이 쓰고 싶다 하시면은 디스크만 여유 공간이 있으시면 이 뒷부분에 디스크를 또 여유 공간을 나누셔 가지고 여기에다가 순정 버전 윈도우 10을 설치하시면 3개를 쓸 수가 있어요. 윈도우 7, 최적화된 윈도우 10, 그리고 순정 버전 윈도우 10. 왜 그러냐면 이제 컴퓨터로 게임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전공을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는데 최적화가 된 윈도우 10에서는 그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윈도우 10 말고 순정 윈도우 10을 추가로 설치를 하시면 3개의 윈도우까지도 4개까지도 멀티부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티부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만약에 순정 윈도우 10까지 추가로 설치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이미지를 신청을 할 때 요 9.0.ISO 요거를 받으시는 게 이제 10하고 7 다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9.0 배포 조만간에 할 거고요. 내용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